조금 전 저 아이한테 부탁을 해야 될까요? 차를 빼달라면 차를 빼줘야지 이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예, 차를 빼달라는 전화 요청에 갑자기 폭언과 폭설을 하고 그리고 폭행까지 한 남성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SUV 한 대가 건물 입구를 떡하니 막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출근을 해야 되는데 남성이 이 SUV 위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겁니다. 차 좀 네. 빼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잠시 후에 한 남성이 내려옵니다. 네. 그리고는 이 차 빼달라는 사람과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자, 주변에서 뜯어 말리는데 이 SUV 주인이 이렇게 머리를 낚아채기도 합니다. 자, 주변에 좀 아이까지 있는데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자, 급기야 이 남성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벽돌까지 집어들어서 위협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아니 차를 이동시켜달라는 전화 한 통 했을 뿐인데 지금 저런 지경까지 간 겁니까? 오윤성 교수님. 네, 지난 23일 화요일 날 오전 8시니까 아마 출근하는 시간 같은데요. 그 앞에 차를 갖다가 대놓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전화를 해가지고 차 빼달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아까 보신 것 같이 다짜고짜로 저렇게 뭐 폭행을 갖다 했는데 그런데 저것이 저 두 사람 사이에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전에도 한번 주차 문제로 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어떤 좋지 않는 감정들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저렇게 싸우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바로 저렇게 폭행을 행사하는 그 자리에 그 맞는 그 피해자 30대 남성의 5살짜리의 그 딸과 돌 지난 가난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사실 가난아이 같은 경우는 잘 모르지만 문제는 바로 5살짜리 그 아이인데요. 저 아이에게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우주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가 정말 그 앞에서 그렇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심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 심리 치료까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니까 정말 그 어른들의 행동이 어린아이에게 엄청난 그 상처를 준 것으로 봅니다. 당시에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피해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나갈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차량이 크고 길다 보니까 이 앞쪽을 막아버리니까 제가 옆으로 비집고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와이프가 전화를 걸어서 차량을 빼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와이프한테 폭언을 해가지고 제가 내려와서 얘기를 하자. 내려와라. 얘기를 했고 내려오셔서도 계속 폭언, 욕설 막 계속 이제 어린 놈 새끼만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서 또 차량을 부시겠다고 막 차량 부셔버리겠다. 그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그 피해자의 이 가족 중에는 5살짜리 아이 그리고 이렇게 아이를 메고 있는 뚜렷이 볼 수 있으셨죠? 바로 갓난아기 10개월 됐답니다. 그렇게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충격 그리고 뭐 아내분 그리고 저 피해를 당하신 분 아이들 피해까지 평생 갈지도 모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윤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5살 정도 아이한테는 아버지는 우주이자 슈퍼맨이죠.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존재고. 근데 그 커다란 존재가 맞고 뭐 폭력을 당하고 머리 끄댕이가 잡히고 하면은 아이한테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을 수는 있는데 이 아이의 트라우마는 심리 치료나 따독거림으로 이제 좀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해자의 자녀들이 볼 때는 동경심을 이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빠가 뭐 잠시나마 평등심을 잃고 폭행을 하고 벽돌을 드는 장면을 본인의 자녀들도 봤을 텐데 뭐 아이의 트라우마 이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발 요즘 주차 문제 때문에 경비원 아저씨가 자살한 일까지 나왔는데 이 차량이 많아지는 것만큼 주차 에티켓이라거나 여름에 또 많이 올라가는데 좀 분노 조절 능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아이들도 걱정된단 말이에요. 관련해서 피해자분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째 아이는 이제 5살이거든요. 아이가 처음부터 욕설, 제가 당하는 폭행, 그 모든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으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이게 머릿속에 남을 것 같고 사고 당일날 이제 퇴근하고 아이랑 단둘이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봤는데 애기가 말을 돌리더라고요. 아빠 화 많이 났어. 아저씨 소리 질렀어. 엄마 울었어. 나도 울었어. 무서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려고 했더니 말을 끊고 애기가 다른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막
아빠 이거 장난감 봐봐요. 아빠 이거 발가락 봐봐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앞서 영상에 5살짜리 아이가 정말 얼음처럼 가만히 아무런 행동, 미동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충격받은 듯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심리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저 순간에 아이는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 거거든요. 나의 보호자가 저렇게 공격당하는 것은 내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저 아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가 있고 예민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불안도가 높으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하. 심리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낯선 남성 앞에서 뭔가 긴장하고 위축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큰 소리를 냈을 때 거기에 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아우.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되는 위축되고, 그렇게 아. 평생 트라우마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심리적 피해까지 감안해서 엄벌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 정도면 당연히 경찰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재민 변호사님. 네, 일단 경찰이 밝히기로는 이 해당 차주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한 상황이다라고 하고요. 이 차주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상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다른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진 않았고 본인이 이제 폭행을 해서 상해 결과를 일으킨 것인데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폭행죄보다 형량도 더 높고 그리고 만약에 이 피해자가 그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처벌이 됩니다. 다만 그런 처벌 불원 의사는 그 양형에 있어서 좀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가 될 것이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머리채를 잡고 저렇게 심한 정도로 폭행을 하게 되면 사람이 사실 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해죄로 입건이 됩니다. 네. 경찰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잡혀서 이렇게 흔들림을 당했죠. 목이 경주 염자로 병원 가서 10일짜리 저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금 상해로 입건을 한 겁니다. 벽돌 들고 막 유협도 가했던데 그것도 어떤 상해죄에 포함이 될까요? 그 부분은 아직 그 피해자 조사를 안 했고요. 그분이 벽돌을 들어서 뭐 휘두르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가족하고 지인분들이 말리니까 그냥 들었다가 그냥 놓는 거로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의자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법률을 더 추가할 거 있으면 추가를 해야 됩니다. 또 조사는 아직 안 하신 거죠? 예, 월요일에 합니다. 본인이 그때 저 출석을 하겠다고 저희가 뭐 강제로 일을 조사하는 건 그거는 아니고요. 네. 출석 기일을 본인이 그날 나오겠다고 이렇게 잡아주셔서 그날 조사를 합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욱하는 사회가 됐는지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